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암인데요. 왜 또 암일까요? 암 같은 경우엔 요즘은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대더라 라고 하면 요즘은 암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잘 치료받고 나면은 오히려 건강관리가 잘 돼서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산대더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높아진 암 생존율 왜 그렇지만일까에 대해서 좀 깊게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5년 암 진단 이후에 5년 이내에 그 생존율을 보면 예전 같으면은 한 54% 정도가 5년 동안의 생존율을 보여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30% 가까이 늘어난 70% 정도가 암이 걸린 이후에도 5년 이상 생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복이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이 걸린 이후에 재발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를 보면 암 종류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간암이 70% 그 재발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60%를 보이는 유방암인데요. 특히나 암이 첫 번째 암이 걸린 이후에 2년 미만의 58% 정도가 다시 재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통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5년 이후에도 8.6%가 또 재발의 그런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꼴로 암이 걸린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3명 중에 1명 중인 이 암 환자만 놓고 봤을 때는 2명 중에 1명꼴로 또 암이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율로만 봐도 50% 이상인데요. 특히나 암이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한 이후에 1, 2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흔히들 5년 이후에 완치 이후에도 특히 정기검진을 꼭꼭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높은 재발률 때문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암이 걸린 환자는 예전에 암이 걸리지 않았던 일반인들에 비해서 또 다른 암이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까 암 재발이 많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한번 걸린 이후에 5년 이후나 2년 이후에도 그 암이 그대로 재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암에 대한 위험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위암으로 위암이 걸릴 확률은 일반인의 1.4배.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걸린 환자 같은 경우 1.2배 정도 더 높은 확률로 암이 걸린다고 하고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위암이나 이런 것도 1.3배 정도 확률이 높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그런 여성암, 남성암 같은 경우에도 이 대장암이 걸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한 1.2배에서 3배 정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아니면 5년 동안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언제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암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암은 완치도 있지만 재발에 대한 확률도 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그러면 지금 암이 또 다시 걸리는 이런 재진단 암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원발암인데 원발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위암이었다. 근데 이 위암은 다 완치가 됐는데 그 위에 전혀 다른 부위인 새로운 암이 간에 생겼다거나 이런 거를 원발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병했던 암이 다른 세포로 또 옮겨가서 거기에서 증식하고 또 많아져서 다른 부위에까지 암을 유발하는 게 이 전이암입니다. 그리고 재발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암이 발병을 했는데 그 암 같은 경우에는 다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부위에 또 다른 암세포가 생겨서 다시 간암이면 또다시 그 이후에도 또 간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나서 또 새로운 암이 걸리는 게 이 재발암입니다. 그 특히나 이 지속암이라는 게 1, 2년 이내에 많이
다시 진단을 받는 건데요. 이 지소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을 아무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존재하고 있는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항암을 받고 한 이후에 환자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암세포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또 다른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면서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또 많아져서 또 계속해서 그 암이 치료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재발되고 하는 걸 이 지소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암 보험 중에 암 진단비도 있지만 나는 2차 암 진단비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2차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재진단암과 과연 같은 것일까요? 2차 암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진단암 중에 두 가지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처음 발병한 암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부위에 생겨난 이러한 원발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병한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서 생기는 이 전이암, 이 두 가지만을 2차 암으로 보고 있고요. 원발암과 전이암, 그리고 재발암과 지소감,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다 통합하고 있는 게 재진단암입니다. 그러면 이 재진단암, 특히 재진단암 특약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병한 이후에 어떻게 치료 과정이 있었냐. 2008년도에 환자가 대장암이 발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도 또다시 같은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2010년, 1년 뒤에 또 대장암이 계속해서 잔존해 있어서 또 한 번 수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대장암 치료를 1년에 한 번씩 대장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장암이 다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장암은 완치가 되었지만 문제는 아까 전이암, 다른 부위로 이 대장암 세포가 남아 있어서 임파선을 공격을 해서 임파선암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전이가 된 이후에 또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임파선에서는 다 전이된 암이 제거가 됐지만 이 또 잔존암이 또 그 폐로 전이가 돼서 폐암에 또 발병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총 처음에는 일반암 진단금을 받았겠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각각 6번에 대해서 6차례 재진단암 진단비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만큼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걸렸던 암과 전혀 다른 부위에 또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잔존에 있는 그 암을 갖다가 계속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재진단암입니다. 그러면 이 재진단암을 내가 만약에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에 대해서 플랜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암에 걸렸을 경우에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에 내가 암 진단 이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암 진단비인데요. 이 암 진단비는 일단 1,000만 원 한번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뭐 기타 피부암 아니면 갑상선암처럼 왜 유사암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 진단비와 똑같이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반암 진단금과 똑같은 1,000만 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암 완치율이 높아졌던 이유가 조기검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조기검진을 보통 우리가 뭐 용종을 떼냈다 이런 게 다 조기검진에 의해서 내가 암이 발병하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건데 내가 재진단도 중요하지만 암이 걸린 이후에도 아니면 그 전이라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내가 용종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마다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치료비로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최대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진단암도 준비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암에 대한 진단금도 내가 충분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재진단암은 처음에 이제 제가 플랜 자체는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지만 내가 가족력이 조금 걱정이 돼서 아니면 유방암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가 특히나 재발 위험이 큰 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강화해서 갖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기준은 20년 납을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걸로 설계를 했을 때 30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44,000원 정도면은 보장이 가능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면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암보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40, 50대 보험료를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도 뭐 남자분은 5만 원대면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43,000원.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그 여자는 또 여전히 4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재진단암까지 준비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내가 암진단비는 많이 갖고 있는데 재진단암을 준비를 못했다.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암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 재진단암을 조금 더 보강을 하려면 또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갱신이기 때문에 30년 동안에는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료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30년 뒤에 이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0년 동안 보험료가 고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뭐 10,000원에서부터 17,000원, 그러니까 10,000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1,000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 같은 경우에도 남녀 거의 비슷하게 2만 원대 정도면은 이 진단금 모두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50대 보험료를 보더라도 여자분들은 27,500원 정도면은 구성이 가능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4만 원대 정도면은 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재진단암은 아무래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